범수 비교할 수 없어요. 영어로 보고 영어로 보시고 프랑스어로 보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어 본 사람 중에 몇위 정도 하느냐, 몇 퍼센트 미치느냐, 프랑스에 보신 거에서 몇위를 비교를 하느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는 원점수가 공개되지 않아요. 왜? 표준 점수가 공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술 보고 가정 보시는 분들 어떻게 비교해? 그러니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치를 본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뭐라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분의 x-뮤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뮤 시험에 나오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시그마분의 x-뮤 시그마분의 x-뮤 그렇다면 이 시그마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시그마 뭘 말해요? 첫 번째 모르겠다. 두 번째 분산. 세 번째 표준 편차. 왜 표준 편차예요?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x는 얘는 관찰값이라고 합니다. 관찰값. 뒤에 풀이 있어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평균을 말합니다. 얘 뮤죠?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 뒷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는 68.3 2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99.4 3 시그마 하면 어떻게 된다고 99.7이 됩니다. 얘를 K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K라고 보시고요. 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 실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K가 2일 경우 일반적으로 95%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가 2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95.4가 되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근데 K를 일반적으로 95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반드시 무조건 95가 아니에요. 95.4로 정확한 것들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어떤 나무로부터 추출할 수액이 40리터, 분산이 25리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만약에 35리터의 수액을 채취한다면 표준 정규분포의 Z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준화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표준화식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그래서 시그마가 몇인가요? 그래서 시그마. 그렇죠? 우선 x바부터 x가 관찰값부터 관찰값 몇이에요? 35가 관찰값이에요. 네? 관찰값이 35. 그쵸? 자, 평균은 몇이에요? 40. 자, 다음에 시그마가 되는데 시그마를 25로 넣으시면 안 돼요. 시그마를 25로 넣으시면 안 돼요. 얘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기억나세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지 시그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야 된다는 거죠. 루트를 씌워서 그렇죠. 이거 같이요. 25, 루트 25에 35 이렇게 구하시면 표준. 이 값이 표준 정분포의 값은 Z-1이 보여집니다. 자, 한번 뭐 정도인가 한번 보죠.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요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Z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Z는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보겠습니다. 자, 확률분포입니다. 확률분포는 개수형과 계량형으로 나타나는데, 개수형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종류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종류만 아시면 돼요. 그냥 배로는 뭐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돼요. 요 계량형에서, 연속형에서 중요합니다. 연속형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형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T분포, 연속형 중등분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정규분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규분포라고 한다. 다시 정규분포가 뭐가 된다고요? 평균이 정규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 정규분포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된다.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그마분의 x-뮤. 시그마는 표준 편차, x는 관찰값, 뮤는 평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 이건 아까 전에 뭐하고 비슷해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 편차.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못 외워가지고 어떻게 외웠느냐? 요건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시그마분의 x-뮤. 뭐라고요? 이런 시그마분의 x-뮤.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속형 균등분포 다시요. 연속형은 삼각형, 사각형만 보시면 돼요. 삼각형은 어떻게 본다고요? 사각형부터. 사각형은 루트 3의 A. 삼각형은 루트 6의 A. A는 뭘 집어넣어? A에는 허용오차를 집어넣든지 분해는 넣든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부분만 맞히시죠? 앞부분만. 네, 요거까지는 푸시만 할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세요. 그래서 왜 배워야 되냐고요? 합격해야지. 왜 합격해야 되냐고요? 욕 먹기 싫어. 자, 만약에 아까 Z값이 2.51이 나왔다고 가정하실게요. 만약에 Z값이 2.51이 나오면 2.51 값. 요게 49.396을 적으시면 돼요. 만약 2.91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91이 나오면 0.4981 이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할게요. 또 반복할 겁니다. 지금은 눈에만 익히세요. 자, 다음은 T분포 보겠습니다. T분포. 자, T분포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예, 맞아요. 어려워요. 이 과정이 지금까지 배우신 게 통계학과 지금 3주차예요. 3주차. 통계학과 3주차 강의를 지금 몇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최대한 쓸모없는 건 버리고 진행해볼게요. T분포 아까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T분포. T분포. 네, 30개 미만. 다시 반복 필요 없어. 뭐라고요? 30개 미만일 때 T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자, 만약 요거 말고 뒤에 거 보실게요. 요거 T분포. 자,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무슨 말이냐?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얘는 위에 있는 건 뭐가 될까? 얘는 신뢰 수준이 돼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얘는 신뢰 수준이 되는 거고, 얘는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유도가 되는 거고, 얘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 뭐가 되느냐? K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K라고 본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표본수가 11개이고 95% 신뢰 구간일 때 K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뭐라고요? 표본수가 11개이고 신뢰 수준이 95%일 때 K가 얼마가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유도 몇 넣어야 돼요? 10 넣고 95% 딱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2.23의 값을 가진다. 이게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주어져야 돼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아야 하나는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얘는 결정되어 있어요. 자유도는 결정되어 있어요. 표본수니까 자유도가 결정되고요. 신뢰 수준은 영부자가 결정해요. 그러면 K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K가 1입니다. K가 1이라면 자유도가 무제한이라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신뢰 수준이 68.3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면 면적이 신뢰 수준이 95.4, 3은요 99.7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95%일 때 자유도가 무제한이라면 100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Z값이 K값이 95%라면 K값이 1.96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다시요. K가 2는 요거하고 중간 사이이기 때문에 K가 2라는 것은 정확하게 95.3지만 그냥 95%로 적용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보시죠. 자, A형과 B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루트n분의 S를 구한다. 뭐라고요? 루트n분의 S를 구해요. 루트n은 대충 구할 수 있어. 근데 S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S는 어떻게 구해요? 천천히.
천천히 S를 어떻게 구해요? 평균을 구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어떻게 한다? 평균을 구해서 편차, 제곱, 합을 n-1로 나눈 다음에 다시 루트로 씌워야 돼. 그게 뭐가 된다고요? 표준 편차 S를 구해요. 그래서 루트분의 S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X를 구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좋겠죠? 알아서 하세요. 계산기를 돌리겠습니다. 아까 그 10개 때 얼마 걸리실 것 같아요? 네? 한 3, 4분 이상 걸려요. 그거. S 구하려면 안 걸리실 것 같아? 하다가 누르시면 밑에 제곱을 씌우다가 잘못 쓰면 다시 되신단 말이야. 자, 엑셀을 돌리세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B형입니다. B형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자, A형은 누텔분의 S 어떻게 본다고요? 누텔분의 S를 투해서 구하고요. B형입니다. B형 같은 경우는 오차 한계값을 넣는데 삼각형은 루트 6분의 A 직사각형은 루트 3의 A를 집어넣게 되죠. 여기 A에다가는 뭘 넣냐? 허용 오차를 넣는 거하고 분해능을 넣을 때가 있어요. 허용 오차를 넣을 때가 있고 분해능을 넣을 때가 있어요. 허용 오차라는 것은 이와 같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들을 허용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들이 허용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실제로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라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이에요? 6이에요. 실제 거리는 6이에요. 근데 얘를 나누기 2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허용 오차 값은 얘를 절대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 하지만 분해능은 이렇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얘는 나누기 2를 하셔야 돼. 뭐라고? 얘는 나누기 2를 해서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B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배우실 거예요. 자, A에 다시요. 오차함기 값을 A는 어떻게 넣어야 된다고요? 허용 오차 값도 원래는 길이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고 분해능에서도 나누기 2를 해야 돼. 하지만 원래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때는 나누기 2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원래 거리는 6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대로 한번 집어넣으시면 돼요. 분해능은 나누기 2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풀면 몇 점일까요? 요거. 요거 풀면. 보통 요게 3점에서 5점 정도 나와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요건데, 이래놓고 얘를 푸는 사람도 많고요. 얘를 이렇게 놓고요. 빈칸을 넣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빈칸이 제일 많고, 푸신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오늘 또 실습하시면 많이 푸실 거예요. 하시다 보세요.